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짱잎입니다. 그리고 이 짱잎은 심으면서 문제가 됐을 수 있으니까 이 짱잎은 놔두더라도 이 다음 짱잎을 봐야 되는데, 이 다음 짱잎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고 작고 완전 작고, 얘가 좀 타고 들어가가지고 썩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건 뽑아가지고 보든가.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끊어지는 게 보면은 여기가 다 썩어 있으면 이 밑에까지 묻었을 확률이 많은데 여기까지가 멈췄으니까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, 이 짱잎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좀 아깝긴 한데 뿌리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가지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감고 있는데, 뿌리를 이따 씻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요? 뿌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, 지금 초기에는 막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은 아까워가지고 안 뽑는 경우도 많은데, 안 뽑으면은 과 맺히고 그래가지고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작년같이 상황이 많이 안 좋으면 이것도 놔둬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대할 텐데, 올해는 뭐 거진 1%도 안 되게 이제 떼우는 걸로 끝날 것 같아서 뭐 불안한 것들은 그냥 갈아버리려고. 뿌리 상황을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, 뿌리가 가격 당했나 어쨌나 지금 보면은 좀 썩었네요. 뿌리가. 이런 것들이 본토에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우리 집에 와서 그랬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, 예,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상태가 좀 헤렐레하네요. 뿌리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 잎이 짱님이 된 것 같아요. 어떤 작물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작물이 뿌리가 준 것 같아요. 뿌리가 실제적인 직권들이 3개인데 3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맛이 가면은 뭐 3개가 물을 빨아서 올린다 그랬을 때 입장이 3개니까 3개가 빨아 올린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맛이 가면은 한쪽이 잎이 찌그러지고, 아직 관부는 먹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직이 커지면은 다시 먹는 경우가 있고, 이제 돌아오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잎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? 이게 까다 보면은 여기가 자연스럽게 가쪽으로 나와서 없어져 가지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짱잎들도 거의 한 작년에 보니까 한 70%는 돌아오더라고요. 얘는 안에까지 안 먹어가지고 돌아올 확률이 높은데, 그냥 지켜보고 있기만 하니까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심은 겁니다. 지금 2주하고 3일 정도 지난 것, 2주하고 3일 정도 지난 것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으로 지금 크고 있습니다. 잎 크기도 여기 보면은 그 전에 나온 두 번째 잎인데, 두 번째 잎이 상당히 큽니다. 이런 것은 이제 10cm 이상으로 클 확률이 높죠. 계속 크고 있으니까. 송잎이 연하게 이렇게 뻗어가지고 크게 나오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고, 얘도 약간의 문제가 있죠. 지금이 송잎이 탔죠. 이 송잎이 탄 원인을 대체적으로 이제 2개를 생각하시는데, 과습도 생각하고, 또 예를 들어서 너무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, 대체적으로 보면은 과습된 부분들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. 보면은 뭐 점적이 터져가지고 거기만 뭐 물이 심하게 많이 나온다든가, 시작 부분, 끝 부분 그쪽에 물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쪽에 이런 증상이 가끔 나오더라고요.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겠죠. 반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, 뭐 예를 들어서 과습인 줄 알고 물을 끊어버렸는데 알고 보니 뭐 물이 부족했다. 그러면 더 악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.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주면 이제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경험으로, 뭐 교과서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, 교과서에서 이야기해 주지만 그 부분은 그냥 둥글둥글하게 이야기해 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, 경험으로 이때 과습인 것 같다, 이때 어쩐 것 같다를 갖다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흙을 만져본다든가 하루 관수량을 갖다 확인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딱 정확히 판단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방금 전에 물을 줬는데 좀 물이 이제 지금 많죠. 여기는 이파리가 있는데 얘네들 묵은 잎 빼놓고 이 송잎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? 이파리가 있는데 얘네는 이제 멍청이죠. 멍청이.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뿌리만 내리고 있다가 지 혼자 죽습니다. 갈아야죠. 물력 팔빵. 이렇게 심어주면 얘가 이제 따라온가 안 따라온가를 런너핀으로 확인하고. 요전에 그 농민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,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초기에 이렇게 잎장을 까시는 분도 있고, 그런데 왜 여기는 잎을 자르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잎장수가, 뿌리가 아직 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잎장수가 많으면은 뿌리가 올리는 양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잎장수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자르기도 하고, 또
속잎이 올라오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걸 잘라주는 경우도 있는데, 까버리면은 그 땅맛이라 그러죠. 땅맛을 정확히 보지 못한 상황에서 면역력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까버리면은 상처가 상당히 큽니다. 그럼 그게 균이나 들어가가지고 오염될 수 있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잘라주고, 그 다음에 충분한 잎을 확보했고 얘가 면역력도 있고 나름대로 좀 살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잎을 까주는 게 훨씬 더 생존율이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뭐 차이는 다 있겠지만은 저는 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런너를 이렇게 뽑는 게 좋느냐 자르는 게 좋느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이제 배울 때를 자르는 게 좋다고 했는데, 잘라 보니까 얘들이 마르면서 스스로 타고 들어갑니다. 그러면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렸을 때는 자르지도 못하고 뽑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. 살짝 꼬부라지면서 속잎 나오는 걸 방해하더라고요. 그래서 2번 일, 3번 일이 되다 보니까 쭉쭉 뽑아봤거든요. 뽑으니까 나름대로 자체에서 진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진물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 안에 상처 부위를 지가 메꾸더라고요. 잘 안 뽑히는 째까는 것들은 최대한 안쪽으로 해가지고 꺾어서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하면 됩니다. 근데 거좀 이렇게 뽑으면 이게 꺾였죠. 꺾였는데 꺾인 부분은 최대한 제껴가지고 해야지, 이렇게 뽑아버려야지. 안 그러면은 얘가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돼서 이 속잎이 다 전개되는 걸 방해합니다. 뭐 입장을 까는 것 같이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, 좁기 때문에 상처가 딱 메꿔져가지고 뭐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뽑는 걸 하고 있거든요. 전혀 이상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뽑는 걸 택하고 있습니다. 이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해야 될 겁니다, 아마. 저 같은 경우는 거즘 안 남겨놓거든요. 지금 3번째 지금 돌고 있는데, 뭐 초새를 잡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양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오는 즉시 다 뽑아버리고, 그러면서 이파리나 뿌리에 영향을 더 많이 주게, 이파리 쪽에 영향을 많이 주게 만들어 놓습니다. 네, 저는 모를 좀 크게 키우는 편입니다. 뭐 다른 분들은 걱정해가지고 뭐 도장의 걱정에 따라서 그러고, 그런데 저는 크게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과를 좀 많이 달아놓습니다.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, 우리는 대과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로얄 사이즈라 그러죠. 가장 좋은 사이즈, 먹기 좋은 사이즈, 그 사이즈를 수확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과 아닌 그 로얄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좀 더 많이 둡니다. 다른 사람들보다. 다른 사람들은 뭐 7, 5, 3, 1 뭐 7개 남겨놓고 제끼고 그러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따면은 뭐 첫 해는 이제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20개 이상 따봤는데 10개에서 한 15개 정도. 모의 상황을 보고도 달아놓지만 입장수도 좀 더 가지고 하고, 모도 좀 더 키웁니다. 초새를 잡는다 그러죠.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따는데 과가 작아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. 1번과 제거하고 나서 나머지 형제들은 거즘 같은 사이즈로 재배를 합니다. 이제 그 다음 영상들 꽃피고 과 맺히고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보시겠지만은, 저희 목적은 고품질 다수확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. 적당한 크기로 딱 좋은 사이즈, 우리 말하면 특이 아닌 1번 사이즈. 작년에도 태풍 3개 올라와가지고 그때 뭐 많이 힘든 분들 많이 계실 텐데, 그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. 올해도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차광막을 걷을 시기인데, 보통 2주를 두고 걷는 분도 계시고 3주를 두고 걷는 분도 계신데,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의 빛이 들어옵니다. 보통 차광막을 50%짜리 쓰시는 분은 35%짜리 쓰시는 분들, 75%짜리 쓰시는 분도 계신데, 저희 같은 경우는 차광막이 검정색이 아니고 하얀색 플래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옷자라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을 조금 더, 그리고 입장을 갖다 훨씬 더 연하게 뽑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다다놓을 생각입니다. 뭐 걷는 시기도 그 다음날 비 온다 그러면 그 전날 걷는 게 훨씬 좋긴 한데, 작년에 비 온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걷었거든요. 근데 그 다음날 해가 쨍 나버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그러고 나서 10월달 고온기를 갖다 한 일주일 겪어버리니까 애들이 막 진짜 너무 힘들어 해버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연면시비 해주고, 아미노산 연면시비 해주고 그랬는데, 그래도 한 20% 이상은 죽더라고요. 그리고 가장 문제가 금권의 온도를 갖다가 못 낮췄죠. 금권의 온도를 좀만 낮춰줬으면 더 낮춰주고 차가운 물 돌리고 그랬으면 됐을 텐데, 막 얼음 넣고 차가운 물 돌리고 해도 30도 이상이 딱 돼버리니까, 뭐 그래서 괜찮겠지 해서 놔뒀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죽더라고요. 그런데 뭐 살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려갔죠. 근데 올해는 그 정도도 안 죽이고 싶어서 지금 조금 더
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13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. 그러니까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는 잎을 키워야 되니까 온도를 좀 높게 관리해가지고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그러면은 잎이 커지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항상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저녁에 대기습도 좀 높이기 위해서 뭐 아미노산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바닥에 물을 좀 뿌린다든가 그런 행동을 해주시면은 잎을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차광만 걷어내고 나면 햇볕을 훨씬 많이 받으면은 얘들이 잎이 더 짱짱해지고 관부도 훨씬 굵어지고 잎장도 한두 장씩 까주면은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